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건강한 방역 건빵TV 조울의 박지영입니다. 코로나19로 팬데믹을 선포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네요.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죠? 네, 맞아요. 저도 매한가지예요. 그래서 건강한 방역 건빵TV는 방역에 대해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 감염병에 대한 것, 우리의 생존에 대한 것을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네, 좋은 생각인데요. 코로나19는 소독과 방역을 해도 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변이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인 사스와 메르스는 종식되었는데 왜 코로나19는 사스와 메르스보다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확산이 되고 변이가 나오는지를 앞으로 여러분과 정부를 공유하면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정말 좋은 공유가 될 것 같아요. 박 선생님, 코로나19는 언제 종식될 것 같아요? 글쎄요? 왜 종식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지금과 같은 방역 시스템으로 종식이 될 것 같아요? 글쎄, 그걸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은 답이 없죠. 저도 모릅니다. 아니, 답은 누구도 코로나19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염병 관리는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세균에 의한 것이 다였습니다. 그동안 바이러스 감염병에 의한 사례는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우리는 코로나19를 세균성 감염병 관리 시스템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해 얼마만큼의 경험치가 있을까요? 박 선생님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코로나로 인한 바이러스성 감염병에 대한 경험이라고 한다면 사스나 메르스 정도 아닐까요? 그렇죠. 사스와 메르스 때 코로나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해 경험을 해봤죠. 그리고 그때 관리해 본 것이 전부입니다. 문제는 사스와 메르스는 잘 종식되었기 때문에 코로나19도 같은 방식으로 소독과 방역을 하면 잘 처리될 거로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교수님, 이유가 있나요? 네, 이유가 있죠. 이유는 사스와 메르스와 코로나19는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스와 메르스는 치사율은 높지만 전염성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치사율은 낮지만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변이를 잘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코로나19는 확산성이 강한 감염병으로 파악되어 인류의 보건과 위생과 생명을 주관하는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코로나19를 관리하게 되었죠. 그러나 급속도로 이국가로 감염병이 퍼지기에 감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팬데믹 선포로 전 세계 사람과 물류의 국제적인 이동이 올스톱되었고 그 효과는 너무 미약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해 아직 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코로나19에 대해 흔히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설과 우한의 동물시장에서 박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천상갑을 숙주로 사람에게 감염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의 원인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수님, 하지만 코로나19의 원인 파악은 결국 전문가들이 할 거잖아요. 맞아요. 당연하죠. 그렇지만 일단 지금의 우리는 감염이 안 돼야지요. 선 조치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는 보건과 국민위생과 개인위생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소독과 방역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건과 위생은 이미 정착되어 있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소독과 방역은 202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에 정부도
기업도 우리도 어떤 소독과 방역이 좋은지 잘 모르고 있는 게 염려스럽습니다. 더욱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사용하는 대부분의 살균 소독제가 화학적 살균 소독제라는 것입니다. 화학적 살균 소독제는 2차 부산물을 만드는데 2차 부산물이란 곧 2차 독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 피해 보상이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 전대미문의 안타까운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가습기 분무액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손상 증후군이 일어나서 영유아, 아동, 임산부, 그리고 노인, 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이런 노약자나 기저질환자 분들이 사망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을 우리 가족이나 이웃에게 재현시킬 수는 없잖아요. 저희 소시는 2차 독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화학적 살균 소독제를 친환경적인 살균 소독제로 대체하고 더 합리적인 소독과 방역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회사든 다중이용시설이든 특화된 방역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책에 잡힌 방역 전문가의 관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소독과 방역에 허점이 많네요. 2차 독성이 없는 친환경적인 살균 소독제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감염병의 직접 예방도 절실하잖아요. 네, 당연하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을 개발했지만 백신이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에게 치명적인 후유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 기전을 갖고 있지만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다 보니 코로나19와 인간의 면역력과 연관성을 잘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균이나 바이러스를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영양과 먹거리에 대한 연구도 아직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과 같은 방역 시스템으로는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기는 힘들 것 같지요? 네. 이제라도 우리는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양과 먹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친환경적인 살균 소독제를 개발해야 하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안정을 더하면서 급한 불을 꺼야 할 입장입니다. 감염병과 코로나19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요? 네, 도움이 되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19 이전의 감염병은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